배치 서미트 영어학원 2025년 1학기 기말고사 송문중 2학년 영어 내신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송문중 2학년 내신 시험의 특징은요. 첫째, 교과서 위주의 출제. 교과서에 나온 주요 핵심 문법 그리고 어휘를 포함한 문제가 다량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두 번째, 기본에 충실한 독해 문제. 본문과 대화문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온 표현 그리고 흐름 파악이 중요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다소 까다로운 어휘 문제. 중간고사 때는 어휘 문제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기말고사에는 어휘 문제의 비중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한 단어의 품사가 변화하는 것, 그리고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뜻, 이렇게 다각도로 어휘를 암기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내신 시험 분석표입니다. 객관식 문제 18, 그리고 주관식 문제 6개, 그래서 총 24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문법의 경우 객관식 2문제, 주관식 4문제가 나왔습니다. 난이도는 중하로 그 교과서에 나온 필수 문법을 철저하게 공부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독해는 객관식 6문제, 주관식은 없었고요. 이 역시 난이도가 중 정도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어휘의 경우 객관식 6문제, 주관식 1문제였는데요. 다소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비중도 많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대화문의 경우 본문 내용 말고 대화문에서는 이제 다양한 토양 같은 거, 실생활에 쓰이는 표현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역시 객관식 4문제, 주관식 1문제 이렇게 좀 상당한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영역 면에서 각 영역별 대비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자, 객관식 선택형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주어의 수에 따른 동사의 변화를 묻는 문제와 어법상 다르지 못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약간 까다로운 문제들이긴 했는데요. 본문 암기를 철저히 하고 주요 문법 사항을 숙지한 학생에게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서답형 문제로는 수동태, 가주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원급 비교를 사용하여 영작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어렵게 출제하려고 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들이었으나 다소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하여서 중위권 학생들도 맞힐 수 있게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교과서 지문에 있는 문법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본문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그리고 특정한 문장이 의미하는 바, 본문에 나온 세포의 역할, 구조도, 파악 등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내용이 어떤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본문 암기 및 많은 양의 기출문제 풀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휘 부분에 대해서는요, 중간고사에 비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휘 문제의 수가 늘고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품사에 따른 형태 변화, 그리고 다이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그리고 불규칙 변화를 하는 동사가 문장에서 의미하는 바에 맞게 쓰였는지 등 교과서에 나온 어휘를 단순히 본문에서 쓰인 대로만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요, 다각도로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어휘 암기 시 품사에 따른 형태 변화도 같이 외우게 하고 다이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예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시킴으로써 이러한 어휘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대화문에서는요, 자연스러운 대화 이어쓰기, 알맞은 응답 고르기, 그리고 대화의 순서 바르게 배열하기, 짧은 대화의 빈칸 완성 등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교과서 대화문을 주요 문장 위주로 암기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게 함으로써 고득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득점을 위한 수업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과서 본문, 그리고 자주 나오는 표현, 완벽, 숙지 및 암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고득점을 노린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을 자주 나오는 표현 같은 부분을 놓치면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완벽 숙지 및 암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주 틀리는 문법 개념 및 틀린 문장 고치기 집중 연습. 문법 문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비중으로 나오긴 하는데 사실 숙문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렵게 선생님이 이렇게 꼬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뭐 함정을 판다거나 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 고치기라든가 아니면 좀 아이들이 자주 틀리는 문장을 다양한 문장으로 집중해서 연습시키면은 아이들이 어, 헷갈려 하지 않고 실수 없이 잘 풀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교과서 필수 어휘의 품사 변화 및 다이어 정리 노트 만들기. 이 부분은 이번 기말고사 때 어휘의 비중이 늘고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 노트를 만들어서 시험 전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숙문중 2학년 내신 기출문항과 저희 대치 서미트 학원에서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연습시켰던 문제 중에서 적중된 문제들 중에서 골라서 몇 문제를 추려봤습니다. 이번 기출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 내용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본문에서 이제 세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그들의 차이점과 그들이 어떤 몸에서 세균이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본문의 내용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것을 묻는 4점짜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본문의 내용을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약간 본문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본문의 흐름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맞출 수 있고, 만약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수업 시간에 이 문법적인 구조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맞힐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자, 앞에 정답은 3번 가인데요. 우선 가에 보시면 some are good 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앞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세균이 있다고 먼저 말이 나왔어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그 다음에 박테리아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박테리아 중에서 일부는 좋다. 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아래 주어진 문장을 보면 others가 나옵니다. 여기서 some과 others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문제를 맞힐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부는 좋다.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나에 나온 문장은 그들은 당신이 먹는 음식을 소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것은 당연히 좋은 박테리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 주어진 문장이 나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문단이 넘어가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문장 다른 것들은 나쁘고 너를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일부는 좋다. 그들은 너에게 좋은 것을 해준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좋지 않고 너를 아프게 한다라는 말이 다에 나와야 흐름이 적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대치 서미트에서 연습시킨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이 문제에서 보면은 그 본문 교과서에 나온 같은 부분의 지문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곳선에서 others are bad 이 똑같은 문장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조금 다른 거는 앞에는 이제 가가 그 다른 부분에 시작되었고 저기 some are good 이 지금은 B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부터 가가 시작되었고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는 A가 그 전 문장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혹시라도 틀렸다 하더라도 왜 이게 답이 아닌지 체크까지 마쳤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내신 기출문항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서답형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영작 문제입니다. 나의 조부모님은 번역 앱에 익숙하지 않으시다. 자, 여기서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be familiar with 라는 그 어휘, 그러니까 수거죠. 이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건데요. 예문이 그 교과서에 나온 예문이 아니에요. 교과서에 나온 예문이 아닌 다른 예문을 갖고 그 교과서에 나온 be familiar with라는 그 수거를 잘 응용해서 넣을 수 있는지 그렇게 그 능력을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대치 서미트에서 연습했던 문제들 중에 똑같은 예문이 있었습니다. 자, my grandparents are not familiar with translation apps. 완벽하게 같은 문장이죠. 사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온 문장이 아닙니다. 교과서에 나온 문장이 아니지만,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지문이 예문으로 사용돼서 이 문제를 풀어봤던 학생들이라면은 맞힐 수 있었던 문제고요. 물론 조금 다르긴 합니다. 거기는 이제 are not 그리고 with까지 다 써야 되는 서답형 문제였고 여기는 이제 familiar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였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면은 be familiar with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 서답형 문제도 맞추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승문중 2학년 내신 기출문항 세 번째 문항입니다.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표를 주어졌어요. 표 A에 주어진 정보를 참고하여 자, 비교급 문장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승문중 2학년 영어의 그 핵심 문법 중에 as 원급, as 비교급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 능력을 판단하는 문제였는데요. 자, 이렇게 티셔츠들 여러 개 주고 여러 개의 그 특징들, 컬러, 사이즈, 코스트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주고 이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것을 넣으면 as 원급, as 비교급을 쓸 수 있는지 종합적인 사고력과 그 문법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보시다시피 blue t-shirt is as big as the red t-shirt. 자, 이렇게 되는 게 실제 출제된 문제고요. 자, 대치 서미트에서 연습했던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좀 다른 것은 이제 티셔츠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건데요. 자, 그리고 티셔츠의 사이즈, 가격, 그리고 색깔이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비슷합니다. 조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문을 보시면 the blue t-shirt 그리고 big이라는 단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온 것과 똑같은 답을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25년 1학기 기말고사 숙문중 2학년 영어 내신 분석을 해봤는데요. 숙문중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던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약간 아이들을 일부러 좀 틀리게끔 하려고 함정을 많이 파는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교과서 그리고 대화문 또 어휘 독해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대치 서미트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문제들을 적중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익숙해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것과 그리고 대치 서미트의 내신 대비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고 실제로도 고득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말고사, 수문중 영어 내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